지난 주말에 토요일이었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저항에 맞붙여졌는데 이 고성과 욕설, 몸싸움까지 이어져서 아수라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 대화나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절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까지 다 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를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합의안을 파기하고, 그리고 사실 국회 의석의 다수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수당이 물론 소수 정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합의했던 안을 일방적으로 깬 것까지 그러면 다수당이 소수당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리고 소수당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의회 정치인 것이냐, 이게 민주주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회의장에도 막 술 마시고 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고성 지르고 욕설을 심지어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이 엄연하게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때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재판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이번 건 보면서 얼마 전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할 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시민들 불편을 야기하는 사실상의 불법 시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걸 비문명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저항권이 없는 겁니까? 그 패스트트랙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저항권을 우리 행사하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비문명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차라리 국민의당이 여론도 국민의당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도록 두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마치 보여주기 한다는 듯이 보수 지지층이여 보라,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민주당이 이거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마치 통과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합의한 과정도 있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무력 행사하듯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혀 저는 사리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현행법에도 위법행위에 해당되고,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난 이제 곧 여당이 될 처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성철 교수께서는 법안의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참 나쁜 정당이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나쁜 국회의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 선진화법의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뭐냐면요, 다 대화, 타협, 조정을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 소위라든지 법사위 전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수를 통해서 다 통과시켰고, 그것을 그냥 다수결이라는 회의 없이, 타협 없이, 어떤 협의 없이 다수결이라는 입법의 폭거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과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화나 협력이나 어떤 조정보다는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 이건 물론 국민의힘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어쨌든 4월 15일 날 처음 민주당이요, 이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어요. 근데 4월 30일 날 딱 보름 만에 그것을 다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까? 근한 공청회 한번 안 하고 전문가들 얘기 듣지도 않고 야당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냐고요. 목적의 정당성이 있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그런 형사소송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심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랬고요. 극렬 대치를 하면서도 문구 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했던 그 법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 그게 본회의 상정에도 통과됐는데 이 부분에 이중 플레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참 나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당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한번 권력 구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0.73%로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권력 윤 당선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의회 권력에 있어서 민주당이 뭐 지금 171석이라고 얘기하지만 180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180석은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역시. 국민의힘은 100석 남짓도 얻었던 거예요. 그 의석에 있어서의 국민의 선택은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나 조정 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합의안에 도장까지 찍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그거 뒤집어 엎었어요. 윤석열 정당이라고 하는 거 자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출범도 안 했는데 당선인의 뜻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의회가 이렇게 합의안을 뒤집어도 되는 것인가 이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합의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앵커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안을 받으려고 계속 후퇴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정의당 안도 수용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은 정의당 안도 반영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도 반영이 됐어요. 민주당이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논리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럼 뭘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회 다수당으로서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수당은 원죄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뭐 검수완박이다. 최근에는 이제 뭐 검수덜박이다 이런 얘기까지 조롱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지만 완박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덜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럼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번복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원칙에는 동의했었으나 어느 순간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민주당이 계속 후퇴하면서 협의나 조정 과정을 밟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사권 분리 자체에 반대해.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작전을 쓴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 상당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끝으로 파국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서 우리의 저항은 정당했습니다. 이게 꼭 정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는 협의나 조정 그리고 대화 네. 타협이라면서요. 국민의힘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 국민의힘이 마치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당에서 의회에서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켰던 것을 참 나쁜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정 교수님. 여러 당의 의견이 다 국민의힘의 의견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 독주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결과 아니냐 이런 시각은요.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합의안에 덜컥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저희같이 보수 우파 쪽 입장에서 패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명분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이 법안은 잘못됐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합의도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계속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협의를 해주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대화를 안 해줬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보세요. 그거는요,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선진화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력화시켰잖아요. 뭘로? 꼼수로. 위장 탈당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화하려는 자세였습니까? 여기부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법안을 발의하고 보름 만에 처리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화 타협 조정이 있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합의한 것은 미스,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합의해놓고 왜 그래? 말 바꿔. 그거는 충분히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의원이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표결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원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이 권은희 의원도 찬성을 했고 양양자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기본적으로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 편을 들 수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강제 당론 성격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는 뭐 그래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거를 법률 투표로서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치르면 예전에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당했던 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문자 폭탄 받았을 거고요. 금태섭 의원처럼 아마 경고 받았을 거고요. 공천에 있어서도 향후에 상당히 불이익을 줬을 겁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입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왕따가 되는 거죠. 이거 소신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회 듣겠습니다. 예. 뭐 소수당도 마찬가지고 다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라는 게 일종의 연합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당은 다른 정당들하고 연합해서 다수당에 맞서는 거고요. 다수당은 다수당의 자신들의 주장을 최대한 소수당을 통해 가지고 우군을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회 정치가 중심이 되거나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연합 정치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그동안에 민주당하고 굉장히 각을 많이 세웠는데 이번에 동의를 했어요. 원래는 국민의힘 편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통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정의당 안을 수용한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까지 나왔던 선거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거 합의안 깨기도 했고 민주당이 그 주장을 수용했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그 안을 손을 들어주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나 그 법조계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 반대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보안 수사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보안 수사권 그걸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하면 검찰이 수사도 못하면 아니 그러면은 고발인이나 고소인들 보호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많은 지적하는 친전까지 보냈어요. 의원들한테. 제가 보니까 그거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의원들이 덜 반발하고 반란표가 나오지 않고 정의당도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편을 더 많이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면 똑같은 과정을 밟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나온 얘기도 짚어보면 지난 토요일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좀 눈에 띄는데 특히 그중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삿대질을 했다는 부분 모르겠는데 의장을 향해서 앙증맞은 몸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배현진 의원한테 앙증맞은 몸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신체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체격이 좀 작다고 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배현진 지금 당선인 대변인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 배현진 의원을 지칭해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장 성희롱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성추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삿대질하고 격하게. 물론 당시 분위기 안에서는 좀 흥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누가 똑같은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논란이 됐을 것이고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상임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다고 하면 좀 덜할 텐데 여야 간에 뭐 싸우는 과정에서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는 발언이에요. 이런 발언은 저는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또 비슷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만큼은 좀 국회가 정치인들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최소한의 관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장은 의원을 밟아도 됩니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면담 요청하는데 그 면담 안 받아줘야 됩니까? 국회의장이 먼저 밟았잖아요, 의원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았잖아요. 맞아서 그냥 욕설도 아니고 비판한 거 가지고 윤리 제소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장은 구두발로 짓밟았어요, 의원들 몇 명을. 그래가지고 몇 명 실려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김성환 평론가님 비판 안 하십니까? 저도 배현진 의원의 이런 발언은 분명히 모욕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요. 삿대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손을 이렇게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짓밟고 지나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본인만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들과 거기 있는 경호원들이 함께 의원들을 밟고 지나갔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좀 먼저 지적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듣겠습니다. 아니, 뭐,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글쎄요, 이게 뭐 순환 논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법 행위를 엄연하게 한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저런 식으로 몸으로 국회의장의 움직임을 막는 거는 의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헌진화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갈 수 없게 몸으로 다 틀어막고 난 다음에 국회의장석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 국회의장이 무슨 점프해서 날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는 과정에서 뭐 물론 그것 행위 자체가 저는 뭐 적당했다, 적절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면담 받아줬어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국회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중재안 만들 때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난 다음에 중재안에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를 깨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네네. 그랬음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그 합의 깬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장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 의원들을 구두발로 이렇게 짓밟고 갑니까?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돌이표인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한숨 좀 돌려보면 국회에서 투쟁을 국민의힘이 이제 이어가면서 여러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뭐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뾰족한 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피켓 시위한다, 뭐 기자회견한다, 여론전한다, 뭐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성토한다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조직법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못 바꿔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올해 연말에 윤석열 정권이 저희 내년에 이런 일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삭감 다 해버리면은 윤석열 정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힘을 민주당이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소수 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에 어떻게 보면 언더독효가 흔히 말하는 지고 있는 개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예정된 국무회의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법안이 이제 공포돼야 되는데 내일 또 이제 새로운 법안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3일 내에 원래는 예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3일에 법안이 통과되고 3일에 국무회의 통과가 어려우니까 내일이 아니라 하루 더 연기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사면 얘기도 나오면서 날짜를 뭐 하루 연기하느냐 이틀 연기하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 연기를 하면 그 다음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휴일이에요. 그럼 수요일 날 안 되고 보통 임시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목요일 날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으셔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열까 안 열까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중구난방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좀 국무회의 연기해달라고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 같다
라고 했지만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유 우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얘기한 적 없다. 그건 다 청와대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고 청와대랑 짜고 치는 시나리오다라는 인식을 안 받게 하기 위한 얘기 같은데 청와대에도 정무수석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정무수석하고 충분히 얘기 나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지지층이 강력하게 원하는 이 법안 처리를 공포를 국무회의에서 하지 않고 떠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국무회의에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일 날 국무회의를 원래 정기 국무회의는 9시에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원하니까 오후에 2시쯤 열어가지고 통과시킨다? 이거는 민주당의 청와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대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되고 국무회에 상정이 되면 이 부분을 공포로 할 것인다. 엊그제 그 손석희 전 앵커랑 같이 대담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통과시킬 거고 아마 그 청와대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면 문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올라간 거 이거 거부권 행사하는 두 가지 문제를 마지막 임기 말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굉장히 아마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사면을 안 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수사기소분리 뭐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검찰 고위관 기자하고 저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강제 수사 다 해야 되잖아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인신구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압수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계속 영장 신청하면 반려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개입할 수 있어요, 수사에.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 우스운 논리가 뭐냐면요. 검찰은 오로지 자신들만 수사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 있는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나온 똑같은 자격을 갖춘 경찰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경찰 안에도. 네. 그럼 예를 들면 영장 청구권을 경찰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뭐 물론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 아니라면 그러면 검사가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은 경찰 안에 있는 사법연수원 출신들 경찰들도 검사 자격을 줘서 그러면은 똑같은 걸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른바 검찰 수사 기소의 분리의 문제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다 내려놓는 것도 아닌데 내려놓으면 대한민국이 마치 막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반응이다. 네. 지나치게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치 보호를 해야 될 것처럼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수사하고 기소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동의한다. 원칙주의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국무회의가 어떤 형식으로 열리든가 시간을 늦추는 건 모양이 안 좋다고 하면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킬 거다. 공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